기자 동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 하거나 모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역작용들이 좀 있기도 하고 해서 조금 한동안 좀 수월했어.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일정들도 좀 그랬고, 뭐 8월달 휴가 때 잠깐 제가 조금 여유가 있었고, 그 뒤로 제네바 갔다 오고 10월 한 달 동안은 연태치과대학 예비치과의사들 상대로 이제 강연도 하는 그런 일정도 있었고 해서 정말 거의 단 하루도 못 쉬고 강연군 하는 이런 일정이라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만은 기대에 못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편하고 좀 쉬운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경찰 내사건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더 많기도 합니다. 정보들도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오늘 제가 아까 그 석파정에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오늘 우리 퇴임하신 원영석 국장님께서 2시에 성동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고, 아시겠지만은 장재환 부회장, 그 다음에 이만규 회장이 몇 주 전에 지금 조사를 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브리핑룸에 백보드에도 있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그런 새로운 초심을 다잡는 그런 슬로건으로 몇 달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사말에 가름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9월 말에 이게 오픈 예정이었는데 계속 이게 지금 내부 충돌이 일어나서 에러가 떠서 지금 계속 딜레이 돼서 지금 11월 7일 날 오픈 예정하고 있고, 이게 사이트가 구인구직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운영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PC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태블릿 PC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이게 비용이 뭐 2년간 최소한 3억 5천 정도 메가전하고 후원받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순수 개발비가 한 1억 5천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메가전에서 유지 계약되는 이런 후원을 받기로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치과에 나오는 치과의생사 학생들, 또 실습 나오는 조무사 학원생들까지 전부를 아우를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고, 또 대한치과의생사협회와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유관단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좀 많은 그런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과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치약연구원 설립 관련한 법안이 5개 법안이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발의된 게 2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5개 법안이 뭐죠?
과기부 과방위, 가방이 과방위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건복지위에서 최근에 이명수 의원이 발의가 돼가지고 법안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가능하다면 과방이든 그 보건복지위원회든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지금 노력 중이라는 말씀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법안심사소위가 통과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진일보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절차를 알아보니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은 다시 위원회로 돌아와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에서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 통과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일단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 통과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임플란트 보철에 있어서 그 보험 임플란트에 있어서 포세리는 보험이 되는데 원래는 지르코니아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우리 협회 대의원 71자 대의원 총회에서 그 지르코니아도 보험을 하자는 안건이 올라가서 그게 명백하게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의견 일치를 봐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도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관 임명도 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점들, 무치약 그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치과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치과 환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어떤 기공소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실태 파악이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협회의 모든 회무 자체가 동네 치과 살리기에 대해서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 회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듯 말 듯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 결론이 매듭이 져서 이렇게 쫙 발표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좀 있어서 한두 달 내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덴포라인 하정권 기자적인 사안 한두 개 정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협회 모든 회무의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 개원가의 경영 상태를 호전시키는 거가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임플란트 보험 확대에 대한 공청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뭐 어려운 수과 현실화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보셨겠지만은
그 질병관리청의 그 과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방사선 교육 주기 2년이 너무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거였다는 것을 대단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확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건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관철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관련한 심포지움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부에서 치약연구원 설립에 대한 그런 열의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 치약연구원 설립에 대한 이런 우리 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 자극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치약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도 국회에 대해서 가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급여 그 가격 공개 제출에 대해서 어제까지 한 50% 정도 제출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획기적인 그런 솔루션을 좀 저희들이 그 복지부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는 상황이라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 좀 질문을, 자료 제출을 다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서 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강경하게. 그렇지만은 그걸 너무 강경하게 우리가 뭐 입장 표명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또 관에서 받아들이는 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표현하면은 회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영향으로 50% 정도 제출된 상황이라는 거는 회원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단히 큰 힘을 실어줬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과태료는 기존에 40여 명 정도가 작년에 제출 안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사실은 과태료 매기지 말아라고 저희들이 무척 많이 노력을 사실은 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과태료는 안 나왔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작년에 99%다 제출하신 분들이 이번에 해가 바뀌어서 또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태료 먹이는 거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그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먹이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한 50% 정도라고 네, 50%. 네, 네. 메디컬이나 뭐 이쪽에 비교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낮은 편이죠. 메디컬은 한 거의 한 90% 육박하게 친구로 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몇 가지 언급하신 게 있었는데 기억 안 나네요. 뭐였죠? 그리고 오늘도 뭐 하나 저한테 날라왔는데, 잠깐만요. 병원이 적발됐을 때 벌금 제재하는 그런 정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충남 아산시 그 이명수 의원이 그 보건복지위에서 치약연구원에 관련한 법안을 발의를 한 거는 치약연구원 설립에 있어서 대단히 큰 진전이고 여당 의원이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내 사건이고 이런 게 있어서 대화 업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무 성과를 내는 거가 저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좀 그 확실한 그 맥을 짚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회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거 질문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거가 돌려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협회장 선거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제 저한테 누가 전화해서 대단히 출마를 한다면 박태근 협회장이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에 뭐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야 내가 참 여론이 그렇게 대단히 좋지 않구나라고 제가 느껴서 밤에 잠이 좀 잘 안 오고 이러던데 그래서 안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 대단히 큰 지금 미끼를 던진 거죠. 네. 그 사실은 그 회무에 쫓기다 보니까 이 선거에 대한 어떤 뭐 선거하면은 왜 뭐 참모들하고 뭐 이런 거부터 뭐 일단 제일 먼저 바이수도 정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보를 그런 거 하면 당장에 또 소문도 나죠. 소문이 하나도 안 났죠. 실제로 제가 그런 거를 할 바이스 소문 났어요. 시간적인 질문을 그럼 드릴게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네. 지금 제가 지금 이제 그 정보가 맞다면 네네. 최근에 아마 협회장님과 같이 그 보궐선거 때 거의 지지그룹에서 최근에 협회장님을 그 회장 후보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제가 좀 들었고 또 다른 분 나올 예상됐던 분이 이제 불출마하시면서 그래서 소위 그 당내 경선은 지금 통과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좀 듣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게 뭐 이제 공식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듣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작년에 한번 작년도 올해 춘지에 한번 질문했을 때 한번 이맘때쯤에 한번 또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2월 말이라고 한 거. 12월 12월. 제가 좀 들은 얘기가 11로 들어가지고 저희는 11로 들었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10. 제가 네. 들은 내용이 좀 저는 상당히 좀 신빙성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예, 뭐 구체적인 바이스 뭐 두 분 정도는 확정이 된 걸로 들었고요. 바이스 2명이요? 예, 누구예요? 궁금합니다. 뭐두 분 KS로 좀 들었는데요. 케이스. 예, KS 항상 스탠다드죠. 네. 네. 계속 질문하세요. 다 그게 했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 당내 경선 이런 뭐 의미로 부여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한 건 있지만 이 확실히 선을 그어서 정해진 바는 아직 아닌 상황이고 또 그 바이수 2명 확정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예, 희망사. 그분들이 인식을 해달라는 건가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뭐 또 본인들하고 이야기한 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 어느 정도 회무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지나면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뭐 좀 그리고 준비를 좀 하고 참모들하고도 의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일체 지금 뭐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눈동자가? 아니 논의된 바가 진짜 없습니다. 그게 뭐 당내 경선에서 뭐 내가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선을 그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때는 막걸리만 드신 거죠? 막걸리 맛? 네. 술 종류까지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 이제 그 넘겨 짚으시는 건데 제가 원래 이게 저녁 먹으면 늘 막걸리 먹기 때문에 막걸리 맞습니다. 네, 회장님의 그 출마를 제가 출마하면은 그분들이 유리해진다는 의미죠. 안 나오시려고. 어? 안 나오시려고. 아 제가 나가면 안 나가시려고? 예? 회사에 그
대단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도심. 그 내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게 뭐 아마 제 기억으로도 총 경찰서에 이게 너무 이게 정보를 그러니까 4월 달부터 국수본에서 내사를 하면서 한 번도 저에게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어떻게 진술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장재환 부회장 그다음에 이만규 그 충북 회장님이 이제 경찰 참고 조사를 받은 이제 상황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성동 경찰서에다가 정보 공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연락이 없는 건데 아마 그게 7일 내로인가 하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걸 보면은 뭐 고발 사건인지 인지 수사하는 건지를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규 회장이 조사받고 나오면서 고발 사건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은 국수본에서 조사하던 거는 어디 간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다시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만규 회장이 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저도 믿었었는데 고발 사건으로 출두한 게 아니고 인지 수사로 참고 조사를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고발을 안 했거나 고발한 건은 없거나 아니면은 고발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우리한테 이게 오픈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지금 여하튼 그 성동경찰서에서 지금 그 두 분 조사받고 오늘 우리 오 국장님 조사받고 하는 거는 인지수사 그 건으로 아마 간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고발 사건이면은 뭐 이게 당사자가 누군지도 알아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좀 어떻게 되는데 인지수사는 그냥 경찰이 그냥 이 정보를 가지고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하다가 덮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중하면은 뭐 또 더 크게 검찰에다가 뭐 기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뭐 한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서 조사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강하거나 확인하는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그런 이제 좀 그런 임원들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인 것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일반 임원들이 사실은 이게 인지수사, 고소고발건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인 경우에 고발인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조사받은 사람이 장재환 부회장이니까 장재환 부회장이 고발인이거나 정보 제공자가 아닐까라고 이제 그런 과정을 묻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들이 좀 엉켜서 좀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이제 일어난 일인 걸로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누가 그랬는지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빨리 이제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뭐 잘 그게 마무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게 또 불안하게 출발했다는 것도 뭐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이사회 하면은 예전처럼 그런 뭐 난장판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사실 없고 안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한 두세 분의 어떤 좀 이게 반대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있는데
22분의 이사들 중에서 제가 전부 다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두세 명은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출발할 때 7명, 이사 7명에 부회장 2명을 임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적군에 사여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회무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회의체 자체가 큰 분란 없이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회무 책임에 무한 책임은 협회장이 지는 겁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그 스타트할 때 불안한 그런 스타트라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거가, 저는 그렇게 출발하더라도 내가 내 주도로 회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의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뭐 지금 오늘 날에 두세 분의 그런 반대파 외에는 모두가 다 일치 단계를 해서 회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회무 자체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회장을 위하는 게 아니고 회원을 위하고 협회를 위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그 제 반대파 내지는 어떤 그런 언론사에서 뭐 협회장이 무슨 큰 이 횡령을 하지 않았나라는 시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회장이 돈을 자기가 쓰는 건지 뭐 흥청망청 쓰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감출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현금 입출금 이런 것들이 다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협회장이 뭐 일은 별로 안 하고 돈만 탄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이 박태근 협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하지를 않겠죠. 누가 그런 협회장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떳떳하고, 그분들도 처음에 저를 잘 몰랐을 수 있었지만은 같이 일을 해보니까 한번 일을 해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단합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헌법재판소 1인 시위도 그거 시행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1년을 기념하는 뭐 이런 세레머니도 좀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던데, 그런 거를 누구도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묵묵히 1년 이상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님들이 대단히 훌륭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회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해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대부분의 특히 젊은 후배들은 협회가 회비만 내라지 무슨 일을 하지 이렇게 이제 그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사에서도 우리 임원들의 그런 희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그런 하나의 그런 부심점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